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중국 금융계의 거물로 통했던 이 바오판 차이나 르네상스 회장이 최근에 실종됐습니다. 미국 시간 18일 블룸버그를 비롯한 BBC 등의 외신은 중국 투자은행인 이 차이나 르네상스가 바오판 회장과 연락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6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 바오의 실종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휴대전화, SNS 등의 연락수단은 두절된 상태이고 회사에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바오가 반부패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지난해 9월에는 총린 차이나 르네상스 증권회장이 당국에 연행됐다 그러면서 이 바오의 가족은 그가 수사를 돕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충원 당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오의 실종 소식에 차이나 르네상스의 주가는 한때 50% 가까이 급락했다가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실종된 이 바오판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상하이 출생인 그는 푸단대학교에서 연문학을 전공하고 BI 노르웨이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모건 스탠리와 크레딧 스위스 소속으로 뉴욕과 런던, 홍콩을 누비면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2005년에는 르네상스 차이나를 설립했고요. 이후에 이 IT 업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신생기업에 초기 투자를 하거나 기업 간 인수합병을 했고, 이어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하고 사모펀드 운영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몸집을 키웠던 겁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인수합병을 연이어 성사시키면서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인 디디추싱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회사인 메이탄의 인수합병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회사는 2018년에 마윈이 창립한 핀테크 회사 엔트그룹을 포함해서 투자사로부터 3억 4,600만 달러를 투자받아서 홍콩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6월 말 기준했을 때 약 486억 위안, 그러니까 9조 2천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오판은 전체 지분 중에서 48.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실종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 당국의 불시에 불려갈 수 있고 그 경우에 연락이 두절이 되면서 실종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라든지 중국 내 매출 1, 2위를 달리는 거대 기업의 수장들도 결코 안심하지 못합니다.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중국계 캐나다 억만장자인 샤오제나 밍텐 홀딩스 대표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그는 과거 거물급 금융인으로 불리면서 한때 중국 부호 23위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실종 당시 그는 홍콩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휠체어를 탄 채 눈이 가려진 상태로 의문의 요원들에게 납치돼서 본토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샤오 회장이 보유한 자산은 60억 달러, 그러니까 7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샤오 회장이 시진핑 주석의 친누나 같은 이 시진핑 가족의 자산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비밀 누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납치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로부터 5년 뒤인 지난해 상하이 법원은 그에게 뇌물수수, 불법 자금 운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에는 카지노 부동산 업계의 큰손인 양스위 란딩 국제개발 회장이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서 체포된 뒤에 조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법률 시스템이 모호한 중국에서 경영진이 실종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회사로 돌아오기도 하고 감옥으로 가기도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인터폴, 그러니까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말하는데 인터폴 총재의 신분으로 중국에 출장 갔던 멍홍헤이도 지난 2018년 9월 25일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서 인터폴 본부가 있는 프랑스 리옹의 자택을 떠난 뒤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종된 겁니다.
얼마 뒤에 중국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4년의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인터폴 총재직을 사임한 그는 지난 2020년 1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멍홍웨이의 급작스런 체포와 실종,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배경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멍홍웨이는 2014년에 부패 혐의로 낙마 수감됐던 저윤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발탁한 인물인데요. 이 저윤캉이 시진핑의 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사전에 숙청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 이런 분석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멍홍웨이가 장점인 계열이기도 해서 중국 공산당 내에 시진핑의 반대편에 있는 유력 인물의 제거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멍홍웨이의 부인인 그레이스 멍은 남편이 체포되니까 2019년 5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쌍둥이 아들과 함께 프랑스로 망명해서 지금도 프랑스 경찰로부터 24시간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도 한때 실종 상태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마인은 공개석상에서 당국의 정책을 비판한 뒤에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고 마인의 동태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심지어 실종설을 넘어서 사망설까지 제기되었었죠. 그리고 실종된 후에 3개월이 지나서야 화상연설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로부터 넉 달 후에야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뒤로 마이는 그가 창업했던 알리바바의 주식을 모두 당국에 넘기면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실종 사건으로 유명한 사례가 바로 판빙빙입니다. 그는 2018년에 이중 계약에 의한 탈세 파문 이후에 갑자기 실종됐죠. 심지어 그의 탈세를 폭로한 추용이안 전 CCTV 토크쇼 사회자도 실종설에 휘말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판빙빙에 대한 탈세가 폭로된 후에 중국 세무당국이 그를 체포해서 조사를 했고 결국 판빙빙에 대해서 8억 8천만 위안에 달하는 세금과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판빙빙이 실종된 이후에 얼굴을 드러낸 것은 거의 8개월 만이었습니다. 역시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에서 실종된 이들은 유명 인사만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에 눈밖이 나면 누구든지 실종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시진핑 정권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맞서서 벌어진 백지 시위 이후에 실종된 시위자 수가 최소 100명이 넘는다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시위 당시인 지난해 11월만 해도 중국 경찰은 시위자들을 거의 체포하지 않았었는데 수개월이 지난 현재 수십 명이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구금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국에서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킨 혐의가 적용되면 5년형까지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BBC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기로 악명 높은 혐의라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적용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인권운동가 겸 변호사인 텅바오는 BBC의 원숭이,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을 겁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위자들을 죽이는 행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경찰은 백지시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와 안면식 소프트웨어 등으로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 젊은이들이 자유와 인권을 위해 대담하게 목소리를 낸 후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시위자를 지원하려고 한 변호사와 친구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제2의 마오쩌둥이 되기를 원하는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행했던 바로 그 2023년판 문화대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요커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시진핑 주석 아래 중국 공산당의 문화대혁명 회기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의 문화대혁명 회기는 한마디로 국가 이미지보다도 중국 내 정치적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았었습니다. 국내외 이미지보다는 공산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국 공산당 체제에 걸림돌이 된다면 누구라도 인신을 구금하고 외부하고의 접촉을 차단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공산당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중국인들의 실종 사태는 결국 찍히면 사라진다는 공포 통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담아서 한 미군이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실종인민공화국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현재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